선생님께서 19년 동안 바라보면서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책에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공통된 부분은 과연 뭘까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의 도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름하여 초등맘이 꼭 알아야 될 자존감. 네, 누굴 위한 자존감이냐? 오늘은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전문 선생님을 좀 모셨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차에 접어드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요. 김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하여 사골 선생님. 네. 19년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10년 정도 얘기하거든요. 19년이면 사실 사골이죠. 이제 우리가 우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빼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멋진 책이 나왔습니다. 공부 자존감은 초3에 완성된다. 네. 공부 자존감이 초1도 될 수 있고 완성이라고 그러면 보통 한 6학년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찌해서 3학년입니까? 네. 네. 초등학교 3학년은요,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약간 좌절. 네.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가 봐. 이렇게 생각될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흔들릴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공부에서 꼭 필요한 공부 자존감을 초등 저학년 때 키워주셨으면 하고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1부 이 시간에는 네. 바로 이 자존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그럼 자존감이 높은 친구하고요, 자존감이 낮은 친구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선생님 저는 이미 수포자예요. 이걸 넘어서서 이번 생은 글렀어요. 전 이번에 망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벌써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아이들이 벌써 그런 말을 한다고요? 네, 사실 와.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이들한테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땐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이 시키셨거든요. 시키신 걸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벌써 흔들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부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냥 열심히만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도 실망하시고 아이도 실망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게 어릴 때 제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네. 마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는 학원 미술학원 가고 싶지 영어학원 안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그래 내가 그냥 따르는 게 효도다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오면 집에서 또 공부하라고 그러시거든요. 놀라고 안 시키시고. 네. 그런 거. 네, 공부 자존감은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은 경험을 하고 실패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부모님들이 걱정돼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최대한 실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아이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본인의 선택에 본인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내고 성장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포감은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촉구가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건데,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19년 동안 바라보면서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책에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과연 뭘까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과 함께요, 아이들이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계획해 주신 그 스케줄에 따르느라 아이들이 늘 쫓기듯이 학원에 가고 또 그렇게 부모님이 픽업을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 친구들 시간이 가면 못 버티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최상위권으로 가는 아이들은요, 부모님께서 아이의 스케줄을 무리하게 짜지 않으셨고요, 아이를 조급함으로 그리고 나의 불안함으로 하나로 몰아내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이 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생활에 쫓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계획할 수 있고 또 필요로 할 때는 부모님께서 바로 취사 선택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친구들은요, 그렇게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있으면 그걸 계속하고 싶어 했고요.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봐도요, 무조건 100점에 추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내가 꼭 100점을 맞아서 칭찬을 받아야 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100점을 못 맞았더니 살짝 지우더라고요. 지우고 다시 맞았다고 채점해서 엄마한테는 100점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100점을 좋아하니까요. 아무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결과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시다 보니까 네. 또 눈에 보여야지만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엄마 자존감도 조금 높아야 될 수 있는 네.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일단 본인의 공포감을 이겨내야지만 네. 아이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고, 아이들이 네. 그 기회를 여유롭게, 우리 엄마는 항상 내가 어떤 하고 있는 과정들을 살펴주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리 없는 선에서 얼만큼 충실히 하는지를 스스로 겪고 느낄 수 있다 보니 아이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는 부분에도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친구들이 단순히 그 점들만 조금 견뎌내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만 하면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도 겪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 때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좋고 실패해봤던 경험이 많은 친구는 그걸 이겨내가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상위권 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아이가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문제 해결력도 아이가 길러야 하고요. 한 문제를 풀 때 다각도로 생각해보는 그런 심화사고력도 아이가 갖춰야 합니다. 문제 하나를 풀어서 이번에 못 풀었다고 그냥 울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풀고 또 다시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옆에서 지지해주는 부모님 하에 아이가 끈기와 인내력도 배워야 하죠. 무척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 지금 교육과정에서 키워내고자 하는 인재상이고요, 우리가 키워내고 싶은 최상위권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상위권으로 가는 길, 첫째도 둘째도 부모의 공포심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모두가 최상위권이 될 수 없다 해도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들이란 점은 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상위권으로 막 가기 위한 거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가장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을 아이랑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특히 나는 못하는 아이인가 봐, 나는 수학을 못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수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슬퍼해,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최고로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내시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빛이 나지 않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틀림없이 빛이 나니까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촉구가 세 번째 질문, 네. 1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학년 때 아이들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하고 가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처받지 않는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업 습관 잡아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 학업 습관이라는 건요, 그냥 문제집을 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꾸준히 앉아서, 예를 들어 처음에 힘들어하는 아이는 10분씩, 그 다음은 20분씩, 나중에는 30분씩 아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업 습관을 길러주실 거를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꼭 길러야 되는 거, 생활 습관입니다. 초등학교 때 길러줘야 되는 건 기초 기본 생활 습관이잖아요. 바르게 앉기, 바르게 공부하기, 바르게 먹기. 정말 우리가 기초 기본에 맞춘 생활 습관을 꼭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이제 2부에서는 과목별 아이들 자존감 높일 수 있는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옮기지 마시고요.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